어제 정부가요 9.19 합의 효력 정지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해서 공식적으로 효력 정지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대통령의 국무회의 통과시켜서 관철시킨 부분이죠. 문재인이가. 그렇지 국회에서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 비준을 받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효력 정지를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최근에 이 대구경 방사포 발사, 정찰위성 발사, 오물풍선 폭탄 등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도발을 하니까 당연히 이 신뢰가 깨어졌는데 무슨 군사합의냐. 우리만 지키고 북한은 안 지키는 이런 군사합의 필요 없다. 그래서 9.19 군사합의에 의해서 이 한국군이 군사 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과 정찰에 제한받아온 부분을 이제 폐기하고 우리 할 대로 하겠다라고 한 거죠. 자, 북한이 지금 한국이 확성기를 켜겠다니까 오물 풍선 폭탄을 안 보내겠다 했지만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할 도리를 하겠다. 그래서 정부가 강경 대처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거는 잘한 겁니다. 잘한 것은 잘한 것이죠. 군사 합의라는 것은 참으로 이 남한의 친북 주사파들이 북한을 유리하게 해주려고 또 미군의 힘을 그리고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려고 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효력 정지한다는 것은 참으로 잘된 거랍니다. 북한이 민간인을 상대로 지금 오물풍선 폭탄을 날려보내서 여기저기 피해가 발생했죠. 그런데도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북한의 말만 믿고 우리가 계속 통제된 행동을 한다면 그건 어리석기 짝이 없지요. 그래서 이제 군 여단급 이상 기동훈련 포사격도 하고 백령도 서북도서 해상 사격도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대북 확성기 금지하는 내용도 지금 9.19 합의에 담겨 있어서 이제 9.19 합의를 파기하고 그 다음에는 판문점 선언도 파기하고 단계적으로 이제 대북 압박에 나서겠다. 이렇게 이제 정부가 입장을 정한 것 같고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도 막지 않겠다.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부가 바른 결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 순서에 대해서도 정부가 대응을 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냥 이렇게 바른 대응만 하고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다면 크게 우려스러운 북한의 반격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이제 이 군사 합의 파기를 갖다가 트집 잡아서 또 연평도 등에서의 이제 포사격 연습 등을 핑계 삼아서 얼마든지 군사적 도발을 해올 수 있죠. 그래서 대남 도발을 하기 위한 빌미를 북한한테 주는 그런 게 되지 않으려면 저렇게 큰 소리를 쳤으면 큰 소리 뒤에는 반드시 우리가 힘이 있다. 또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 한판 붙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걸 국민들에게도 그런 자신감을 정부가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고 군이 엉망이고 북한이 공격을 하면 싸울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 고함만 지르다가는 큰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렇게 원칙적으로 북을 다루는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실력도 보여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옥토버 서프라이즈라고 북한이 트럼프 당선을 돕기 위해서 미국 대선 직전인 10월 달에 김정은이 푸틴 등의 사주들을 받고 중국 등의 지지를 받아서 극단적인 고강도 군사적 도발을 취할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이 긴급 대응 플랜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 MBC TV가 보도를 했죠. 그래서 익명을 요구한 고위 관료 6명을 말을 인용해서 러시아와 공모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크고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미지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과 러시아 간에 벌어지고 있는 군사적 협력 규모가 얼마나 될지도 잘 탐지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푸틴의 사주와 여러 지원의 대가로 푸틴하고 김정은에게 공이 좋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트럼프 당선을 돕기 위해서 10월 서프라이즈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DMZ 공격이나 연평도 포격 같은
것을 할지 모른다. 서해 5도에 대해서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상계획을 미국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싱가포르에서 샹그리라 안보회의가 있는데 거기 참석한 한미일 국방장관이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방회담을 통해서 군사협력 강화를 모색한다 하고 한미일은 해상, 공중, 사이버 동시다발 프리덤 에지 훈련을 한다라고도 지금 예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만나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를 돌아가면서 순환해서 주최하는 3자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 간에 군사적으로 부딪혔던 초계기 충돌에 대해서 이제 서로가 봉합을 하고 군사협력 강화를 논의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긍정적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군 내부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 내부에서 최상병 사건이나 또 수리탄 훈련병 사망 사건, 얼차례 훈련병 사망 사건, 초급 간부들의 사망 사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한국이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 군이 제대로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국민들에게 던져주고 있지요. 또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이 되었을 때 또 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도발을 하고 북미 간에 정상회담이 열리고 미군 철수를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겉으로 한미 간에 미국에서 어떤 정권 교체가 있든 한미 동맹은 공고할 거라는 그런 말은 그는 그냥 하는 소리예요. 지금 워싱턴 핵 헤비 그룹이라는 것도 대북 확장 억제 강화 차원에서 업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바뀌면 그 워싱턴 핵 협의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최근에 트럼프 정부에서 외교 안보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지금 제야가 돼가지고 미국에서 떠드는 모습을 보면요. 트럼프 당선 시에 얼마나 사납고 거친 미국 측의 대응이 나올 건가 우려되고 있어요.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대대적인 재편이 있을 거다. 트럼프 진영 인사들 대부분이 주한미군이 더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그래 말을 하니까 전부 밑에 똘마니들도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한 6배 정도의 더 많은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용병처럼 생각해서 돈 장사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때 NSC 국가안보 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주한미군을 한국에 더 이상 인질로 잡아둬서는 안 되고 북한에 대한 방어 책임은 한국에 있고 주한미군은 중국에 대한 억제 조치로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1기는 그야말로 껌값이었고 트럼프 2기가 본격적으로 한미 간의 갈등 그리고 군사적 지금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당선 시에 그야말로 한미 동맹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 우리나라 정부는요, 트럼프의 내내 끌려다니고 고생을 했죠. 근데 이 사람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김정은이하고 미국 핵협정을 맺었어야 되는데 안 됐다. 내가 당선되면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트럼프를 상대로 우리가요, 말린다고 될 일도 아니고 또 미국에 돈 갖다 준다고 이게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해서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도 보기도 어려워요. 돈 받아 먹은 미군이요, 북한이 공격을 해왔는데 안 싸우고 어느 정도 그냥 계속 뒤로 후퇴할 가능성도 있고 철수할 수도 있어요. 왜? 북한이 전술핵을 가져서 미군이 나서면 팽팽 미군 기지가 맞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미국이 기본적으로 북한과 거래를 하고 주한미군을 갖다가 빼려고 할 때 대비해서 우리도 플랜 B가 있어야 된다. 그건 뭐냐? 독자적인 핵개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인 핵개발에 대해서 미국이 떠나더라도 우리가 독자적인 핵개발로 우리 안보는 우리가 지키겠다라는 이런 각오를 할 때 미국이요,
한국을 갖다가 조심스럽게 다룰 수 있게 되죠. 이런 부분들을 윤 정권이 얼마나 생각했는지 의문입니다. 요 근래 보면요, 계속 한미 동맹이 공고한, 바이든하고 100번 이야기해봤자 트럼프 되면 그건 필요 없는 거고, 트럼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북한은 사흘적 이해관계가 딸린 문제예요. 푸틴도 사흘적 이해고 시진핑도 사흘적 이해가 있어요. 시진핑하고요, 트럼프하고 과거에 일기 때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당신은 선거를 안 하고 영원히 해먹으니 참 좋겠다 했다잖아. 그 트럼프는요, 김정은이나 푸틴이나 시진핑하고 맞는 사람이지 정상적인 민주국가의 지도자는 아니에요. 이 또라이가 미국 대통령이 되었을 때 대비해서 우리는 그걸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확률이 50%가 넘을까 말까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한미 동맹 운운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